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오늘 정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예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녹화 방송으로만 진행되어 왔던 우리 Y타임스의 뉴스와 논평 등이 오는 7월 6일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정도 Y타임스 라이브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신박한 그런 고급 정보들, 이런 것들이 개봉될 겁니다. 언박싱 됩니다. 또 이런 것도 나누고요. 수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방송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첫 방송은 오는 7월 6일 월요일 날 11시 한국 시간입니다. 왜 한국 시간인가를 말씀드린 거 아니, 우리 이 Y타임스 방송을 미국에서도 많이 보시고 전 세계에서도 여러 군데서 보십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송은 9일 목요일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으로 거론되고요. 서훈 지금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의 동맹국 미국 속이기, 그리고 북한 비핵화 정책 같은 데의 총체적인 실패를 가져왔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미 사의를 내부적으로 표명했고요. 또 이제 경질 문제도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최악의 남북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임했죠. 역시 후임이 누가 될 것인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처음에는 통일부 장관 후임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됐는데, 사실상 이 차기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전 대표가 거의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전된 배경에는 임종석 전 실장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가지 않겠다라고 고사했다는 거죠. 가장 관심을 갖는 대목이 바로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인사입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정보로는 서훈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고 국정원장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가는 것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해서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훈 국정원장 입장에서도 자신이 안보실장으로 급을 낮춰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임종석 전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권 내부에서 현재의 무너진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데 가장 적임자로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지난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끈 이가 바로 임종석이었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이 전면에 나서서 죽어가는 남북관계를 회생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여권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서훈 원장을 계속 국정원장으로 유지시킨다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사실상 직급을 낮춰서 안보실장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임종석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체제로 밀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의 거취 문제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안보실장과 국정원장과 관련해가지고,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의 카드가 거론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하나는 원안대로 임종석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체제로 밀어붙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종석은 안보실장으로, 국정원장은 서훈 체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국정원장, 임종석, 안보실장은 새로운 인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현재로서는 서훈 국정원장이 끝까지 고사를 한다 그러면 세 번째 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임종석이 국정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무너진 남북관계를 살리겠다는 거죠. 임종석은 과거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북 인사입니다. 북한에서도 유별나게 임종석을 좋아하고요, 또 찾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8일 날 평양 남북 정상회담 둘째 날에 옥류관에서 오찬을 하던 중에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운 감정을 표시하면서 냉면 잘 먹던 임종석 안 와서 섭섭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임종석은 대학 시절부터 북한 친화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임종석 이름은 유명했습니다. 전대부장을 맡고 있던 당시에 집회에 참석하면 수만 명의 학생이 일제히 기립해가지고 구국의 강철대와 전대협을 외치면서 전대협 진군가를 불렀죠. 임종석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이 맞서가지고 수십 명의 가짜 임종석들이 도피를 독권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파쇼 도당과 싸우는 신출기몰 임길동 이러고 이렇게 유명할 정도였습니다. 그 임종석이 1989년에 열린 전대협의 평양축전에 임수경을 파견했습니다. 이때 맺어진 북한 측의 인사가 당시 김책공대 총학생 회장이었죠. 리금철. 그리고 조선정교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지영 등이고요. 남쪽에서는 송영길 국회 외교안보 통일위원장, 그리고 신동호 대통령 연설비서관 등입니다. 그렇게 주사파의 핵심 인물로 전대협 부장을 하던 임종석은 결국 임수경 미립북 사건을 계기로 국법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가지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 6개월간 복역했습니다. 이렇게 열혈 친북주의자여서 그랬는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도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장까지 맡을 정도로 대북 문제에 열을 올렸죠. 자, 그런데 임종석을 이렇게 국정원장에 기용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무너진 남북관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도 외교도 다 최악인 상황에서 그래도 2022년의 대선을 위해서 국민 감성 자극이 가장 좋은 무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다는 의미죠. 또 하나 현재 북한의 강경 입장을 대변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의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의 카운터파트였다는 점도 고려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위상이 높아진 김여정의 파트너에 걸맞게 임종석을 국정원장으로 기용해가지고 정면 돌파를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심산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임종석이 과연 국회 청문회의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생기죠. 사실 임종석의 대북 문제에 있어서 역할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본인도 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4월 30일 날 창작과 비평사 188호에 실린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하고 대담해서 남북 문제에서의 어떤 변화와 함께 정치적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꼭 제도 정치여야 한다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그럴 할 겁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된 것이 바로 북한 김여정에 의해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부터죠. 지금의 남북 갈등을 풀 유일한 인물이 임종석밖에 없다. 이렇게 여권 내부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때부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론입니다.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거론됐는데 이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언론에 의한 검증도 막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의 비공개 논의가 공교롭게도 임종석의 통일부 장관 입각설이 나돌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추진한 것 관련해 가지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일부 장관이 되려면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진중권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선거 개입권 말고도 해명해야 될 게 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인사청문회 비공개법을 사실상 임종석의 청문회를 위한 것으로 본 겁니다. 사실 이 임종석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한다 그러면 나올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청년 전대협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거론될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많죠. 여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 개입까지도 폭발력도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임종석 보호를 위해서 인사청문회 비공개법을 민주당이 꺼낸 겁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거겠죠. 그 여의 힘으로 177석의
거여의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미래통합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임종석을 밀실에서 청문회 신용만 내고 어엿하게 국정원장에 취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 문제는 앞으로의 외교 문제 때문에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종석이 진짜 국정원장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국정원의 역할부터 살펴보죠. 국가정보는 한마디로 정보활동, 그것도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활동 등을 통해서 안보 유해 세력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친북 인사인 임종석, 그것도 북한도 좋아하는 임종석을 국정원장에 앉히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원래 소임대로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 김대중 정권 시절 친북적 행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북쪽에 있던 대남 공작원들이 전멸된 적이 있었죠. 그로 인해 가지고 대북 휴민트가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정보 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안 해도 친북적 행태를 보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대표적인 친북 인사가 국정원장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국가정보는 대북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는 일 자체가 전혀 의미 없게 될 겁니다. 북한을 이기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한 정보체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서훈 국정원장도 국정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대북 특사로 다녀온 후에 김정은을 만난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종석은 그 서운에 몇 배나 능가하는 북한 친화적 인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 순간부터 북한에 대한 휴민트 정보를 사실상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어쩌면 국정원이 제2의 통일부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북 안보 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이 대북 정보 파악을 안 하는 대신에 국내 정보 파악에 더욱더 힘쓸 가능성도 있죠. 근데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동맹국 미국의 향배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는 미국 정부가 국정원까지 대표적인 친북 인사로 채우게 된다 그러면 CIA 등이 한국 정부의 고급 정보를 과연 넘겨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미국은 당장 한국과의 정보 교류에 상당히 주작이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이 지게 됩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 역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과의 교류에 난색을 표하게 될 것이고 수준을 낮춘 정보들만 교류하게 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임종석의 대미관입니다.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그겁니다. 임종석은 기본적으로 비미주의자입니다. 미국 없어도 된다, 이 주의자죠. 그는 미북 대화의 진척 여부와 별개로 남북 간 이 교류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 올해도 미북 간의 진전이 없다 그러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죠. 유엔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우리가 호의적 남북관계 조성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임종석은 또한 미국은 월경 여부, 그러니까 북한을 넘는 이 DMZ 휴전선을 넘는 거, 이 월경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서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규제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를 해결하면 이 산림협력, 철도, 도로 연결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완전히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와도 엄청난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사실상 한미일 동맹체제도 상당히 위축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임종석 국정원장 이 체제로 간다면 남북관계 회복은커녕 오히려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남은 그 유일한 남북관계 회복 카드를 임종석으로 봅니다. 북한 지도부가 다 좋아하는 임종석을 아예 국정원장으로 안심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과
그런 관계를 회복해보겠다, 신뢰를 다시 얻어보겠다, 이런 심상이죠. 그래 안에도 임종석은 386 세대로 불리는 우리에게 남북 통일은 언제 어디에서나 심장을 뛰게 하는 인생의 이정표이자 동시에 평생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라 그러면서 통일운동에 애착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북한을 특사라는 이름으로 드나들면서 남북관계 타결을 넘어서 통일운동을 시도하려 할 겁니다. 그 와중에 북한과의 비밀거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종석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뭔가를 숨긴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북한과의 흑막도 결국은 다 드러났습니다. 동맹보다 북한을 더 챙기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의 모든 행위들은 결국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들이 공개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위기로도 직결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임종석의 의지대로 과연 미국을 무시하고 대북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99% 불가능합니다.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 문제는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앞장서 가지고 대북 지원에 나서려면 미국과의 관계 단절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곧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서 엄청난 위기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남북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 경제 10위 대국인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임종석을 내세워도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해주기는 공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장이 된 임종석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비밀거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마도 미국은 과거에 그랬던 것 같이 이 CIA 보고서에만 기록해놓고 10년 후 또는 20년 후 공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만 해도 그때의 대한민국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격의 차이뿐 아니라 세계 경제나 미국에 미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북핵의 대미 위협력이 그 당시와는 현격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은 국익을 앞세워 가지고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임종석이 그런 후과를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북한에게 임종석마저도 풀지 못하는 남북관계라고 조롱받지는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임종석을 국정원장에 앉히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오히려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에도 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